국내 59개 대북 민간 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북민협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의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북민협은 오늘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규모가 최저 수준을 기록해 대북 지원 20년 역사의 최악의 해였다고 밝히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되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남북 상렬지사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한약이 29만 원인데요. 네. 선생님께서 10만 원만 받으시라고 우와, 해요. 어디야, 어디? 그 약을 내가 먹은 거 아니야?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만나야 하는 거고, 만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만남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저분 마케터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이제 북민협의 이주성 운영위원장님과 최혜경 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뭐라고 인사할까요? 각자. 각자요? 네, 네. 정대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났습니다. 박수료입니다. 네, 최수미입니다. 또 뵙습니다. 지겨우시다도 좀만 들어주십시오. 이주성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어깨동무 최혜경입니다. 아니, 네. 멘트가 우리보다 훨씬 나. 왜 이러면 진짜. 연륜이 있으셔, 연륜이. 우리 연륜이 네. 있고 우리는 이게 저희 지쳤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즌 4 하는 동안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열정을 가지고 아, 계시니까 좀 전에 저기 네. 그 최경 총장님한테 너무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아주 실생활에 그래요? 도움이 되는. 그 얘기부터 듣고 네. 그래요. 가볍게. 네. 모두에게 팁을 주십시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고 지난주에 한의원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한의원에서 이렇게 진맥을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저런 무슨 일을 하나 어떤 얘기를 하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도 2004년에 평양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다른 단체를 통해서 가셨는데 그때 갔을 때 옆 테이블에서 뭐 어깨동무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치료도 잘 받고 이제 약도 짓고 나와서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간호사분께서 저희 원래 한약이 29만 원인데요. 네. 선생님께서 10만 원만 받으시라고 우와, 해요. 어디야, 어디? 어디? 아니, 네. 얼만큼을요? 네. 한제를? 그러게 한제지 말이에요. 한제 와. 25만 원이면 어머, 한제지. 말도 안 돼. 한 달 정도면 와. 이게 그래서 북쪽을 가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과 어. 그렇지 않은 거가 너무 차이가 나는 아니, 거죠. 그분이 약간 동지를 느끼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 한의 동지, 원장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숙제가 생긴 거죠. 이제 앞으로 평양 가고 그럴 때 이렇게 독특한 술, 뭐 제가 뭐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작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감동을 줄수 있는 네. 북쪽의 뭐 기념품 제발 좀 들어가서 그런 거 좀 사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은혜를 갚을 일이 생겨야 될 텐데.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아니, 우선 예, 그분이 이제 약을 또 저렴하게 해주신 거는 빨리 나으셔서 더 활발히 활동하시라고. 예. 네. 길만 열리면 되겠네. 아니, 민간단체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아프시다 그러면요. 네, 북한 친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음. 떡두 평양에서 한국 남측으로 이렇게 공수해 온 거.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직접 수혜를 받지 그러니까 못하시고. 이 북측 친구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아, 그럼요. 따뜻한 친구들이 네, 맞아요. 많아요. 예. 저도 순대를 한번 얻어먹은 적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너무 맛있더라고. 집에서 직접 하신 거를.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요. 저를 뭘 안다고. 딱 두 번째 보는 거였는데. 저는 공항 떠날 때마다 북측 친구들이 꼭 한마디 하죠. 알지 말라. 아. 야, 그 말이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드리죠. 앓지 말라. 네. 앓지 진짜. 말라. 입에 착 달라붙네요. 사실 앓지 말라. 건강하세요보다 훨씬. 네. 여기서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팀장님은 앓지 말라 이런 소리를 들으시죠.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출장을 갈 때 상비약을 상당히 여유 있게 챙겨요. 아.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어린이들 때문에. 건설 아니 어. 그거는 이제 지원 물자로 보내는 네네네. 거고 건설 현장에서 있을 때 아. 우리 가시는 분도 챙겨야 되고 혹시 거기 네. 분들도 이제 아프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상비약을 되게 많이 챙겨가요. 팀장님은 앓지 말라 그 소리를 들으시죠. 저는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유심히 얼굴을 봤다가 저분이 얼굴이 좀 까매졌네. 저분 간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남은 상비약 중에 간장약 좀 그분에게 몰아드리고 앓지 말라 들으시지 말고 앓지 않게 해주시고 왔어요. 나는 아, 빈 주머니로 갔다가 말만 이쁘게 듣고 오는 거고. 아 이게 여기는 잔뜩 가지고 진짜- 가셔가지고 챙겨주시고 오는 거고. 그 약을 내가 먹은 거 아니야? 돌아서 이렇게. 돌아. 그럴 수도 있어. 저희한테 좋은 어깨 동무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딱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상반된 그 최 모습들을 총장님 무비자의 그 내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항에서. 그렇게 인사하시고 맞아요. 네.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인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두 분은 어쨌든 북한을 도와주러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같이 사업을 좀 하고 북한에서 이제 뭔가 좀 잘 살게 도와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니까 따뜻한 환대도 받고 많은 환영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업이 잘 됐던 좋은 시절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북한 주민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건 그래 맞는데 인도적 지원은 맞는데 근데 뭐 핵을 가진 북한 저렇게 도발을 하는 북한하고는 그럼 저 정권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 갈등을 좀 많은 분들이 겪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분들은 사실 도와줘도 돼?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예, 그 왜 도와줘도 북한을 돼. 도와줘? 왜 도와줘? 그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생각을 있거든요. 하시고 그리고 최 총장님은 특히 어린이들을 만나시니까 금방 그 변화의 흐름을 금방 더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북한을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침체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진단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뭐 이게 같은 맥락일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이게 순수하게 이제 단체 입장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안에 동질성도 참 많지만 정말 다른 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통일이라는 통일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이제 공존이라던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게 최근에 이런 관계가 악순환이 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군사적인 긴장감이 발생하는 예를 좀 들어주면서 저희는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1국가 1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쟤네들을 잘 먹이고 막 이러는 부분들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만을 위한 거는 아니다. 순수하게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통일이라는 부분도 그게 한 체제가 됐던 한 국가가 됐던 두 국가가 됐던 시간에 각자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좀 평화롭게 좀 왕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만났을 때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고 그러한 시기를 점점 만들어가는 게 통일인 거다. 그리고 그거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원이라는 부분도 그 부분의 한 축이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분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좀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부분은 네네. 이 질병의 격차는 어느 게 좋고 낮음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질병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뭐 바이러스성 질환이냐 세균성이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는 예전에 70년대 세균성 질환이었고 지금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라고 해서 바이러스성 질환이 진화된 질환은 아닌 거거든요. 질환의 차이가 있을 그렇죠,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우리에게 너무 바이러스성 질환이 익숙한 사람은 우리가 갑자기 과거의 질환인 세균성 질환이 왔을 때 내가 몸을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에게는 누가 얘기해줬던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거고 아주 구체적인 예로 이 질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딘가에 이 격차라면 격차이고 다름이라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조절을 해놓지 않는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걔네들을 돕는 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그렇죠. 우리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우리 정치는 잘해서 복지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쪽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그다음에 그 북쪽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바탕은 그래도 체제와 사람은 조금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뭐 경색이 되든 관계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협력은 좀 유지가 됐으면 하시는 게 입장이신 거네요. 그죠? 어떻게 이주성 팀장님 어떻게? 저도 동일해요. 동일한데 우리는 그들이 변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맞아요. 변화의 우리한테 맞춰줄 가장 거예요. 중요한 건 만남인 것 같아요. 그 변화는 만남을 전제한다.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만나야 하는 거고 만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만남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저분 마케터네.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지 만남이 지속되어져야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근데 확실한 변화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통일이고 이게 통합이다.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도적 차원의 지원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게 이제 그 어휘가 비슷한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인권 문제를 정치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주는 거 하고 사실 인도적 지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두 개가 연계를 시켜서 생각해 버리고 그런 혼란상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이제 실제 대북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이거 어드버커시 활동이라고 하죠. 그 옹호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알리고 하는 캠페인 활동. 지금 팟캐스트 나오신 것도 바로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인권 문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저런 이제 북한하고는 이제 손잡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인도적 차원에서는 그래도 꼭 이런 도와야 한다.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최 총장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이긴 한데 한마디로 더 한 번 더 강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떤 말씀들을 더 해보실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주장할 때, 네. 그다음에 그 무언가를 비판할 때 나는 안 그런가를 이렇게 일종의 자기 성찰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 지원 단체들도 많이 이제 인권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원단체에서 얘기했던 거는 인권이라는 게 정치적인 인권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지원단체들이 처음 스타트는 생존권, 네.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그걸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지원단체들이 놓치고 있었던 정치적인 인권 부분들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도 이게 푸딩적인 측면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맞춰서 이게 아니요 맞춰서라고 얘기하면요 큰일 위험하구나. 나고요. 네.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변화라는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실은 지원 부분에 더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자기 반성들을 지원단체들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사회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치적인 인권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처럼 관계성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관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정부의 가장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됐든 지원이 됐든 관계성,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커녕 인정, 이해가 제대로 깔려 있는가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우리는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어찌나 지금 정교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상대방과 한 번도 대화를 안 해요. 이거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 저는 없는 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인권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 기본권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처음 스타트를 그거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인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의 내용, 이런 단계,
정치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 관계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점핑업 해갖고 정치적인 인권 부분을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내적인 정치적 활용을 위해서 할 것인지 그들도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저희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도 또 동시에 이거는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든지 간에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가 왜 팟캐스트 처음 방송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까지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는 혼자 계획을 쭉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데이트를 어디서 할 거고 뭘 할 거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달 계획을 막 엄청 길게 세워놔요. 근데 상대방은 스케줄이 안 나. 그리고 생각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직장을 가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쵸? 네, 그런 상황이 너무 좀 확 이해가 되네요. 근데 역시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같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남을 돕는다는 일을 원래 이렇게 단체에서 하시고 분들이니까 나오는 이 그 성찰의 단계가 달라. 마음이 좀 나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연스럽게 그 멘트 나오잖아. 그러니까 배워라. 정리하자면 이제 관계 없이 인권 개선도 사실 어렵다 이런 거죠. 관계를 먼저 맺는 거가 중요하고 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인권 개선에 대한 부분도 진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근데 얼마나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북 협력 사업이 잘 나갈 때에 대비해서 얼마나 막혀 있는 거예요? 뭐 작년에 최악이라고들 뭐 네. 계속 여기저기 그러는데 사실 단적인 처음 막혔을 상황이지. 때가 최악인 줄 알았더니 단적인 예가 가장 크게 막혔던 데가 2010년 오이사 조치, 네. 천안함과 연평도 그렇죠, 포격 그렇죠. 이거와 관련되어져서 제일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때 민간에서 북측에 지원했던 금액이 한 200억 정도가 됐어요. 그때요? 그때. 근데 작년에를 돌아보면 그게 작년 민간에서 지원했던 금액은 54억. 아이고 많이 그리고 4분의 1 두 정도밖에 번째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북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다 보니 이게 말은 되게 무성했던 것 같아요. 네. 통일은 네. 대박이고, 네. 그죠? 그다음에 통일준비위원회고 드레스덴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정작 북한은 안 받았고 사업은 안 됐고 말만 풍성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최경영 총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같은 말을 쓰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미하고 여우의 이 게임인 거예요. 이소부에 나오는 예,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밥 한 끼 하자라는 거예요. 초대했어요.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들의 언어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잘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면 나는 풍성하게 잔치를 벌인 거고 성의를 표시한 거야. 그렇죠. 나는 잘 해줬어. 근데 상대방은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 남쪽만 그러냐? 북쪽도 그렇죠. 북쪽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호간에 같은 말을 하지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오해할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밑바닥엔 민간의 움직임이 네.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된 교류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정권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민간을 막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모든 정치에 민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민간은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네. 그런 한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측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면 그걸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평화가 한반도에 있고자 한다면 남북 간의 교류는 끊어지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남측 정부나 북측 당국이나 같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이제 인도적 지원 올해로 20년째인데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 20년의 의미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물자를 어떤 지원을 이렇게 20년 동안 했다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남과 북의 정부 당국자들만의 이야기였잖아요. 남북 평화 통일,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거가 사실은 정부 당국자들만의 이야기였는데
그 우연치 않게 시작됐던 인도적 대북 지원의 20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남북 관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좋은 말씀. 사실은 그 전에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답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지만 그 이후 20년 동안은 그런 장이 사실은 열렸던 거고 사실 이제 그 민도적 지원 20년의 역사가 평가받아야 된다면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북한의 개성에 갔던 분들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여론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이런 운동을 주도해온 북민협 회원 단체들도 어떤 많은 변화와 혁신과 이런 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더 기울이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일반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다짐들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체별로 한마디씩 해주면. 말씀드리면 네. 아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저희가 막 너무 활성화될 때는 가서 막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네. 실무자들만 간 게 아니라 네.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 네. 모시고 가기도 하고 어깨동무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아이들 대표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가서 북쪽 아이들 저희가 이제 게릴라식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단체인지를 알기 때문에 애들이 들어오는 거를 다 이해하지만 남측 언론에서 드디어 분단 이후 남북 어린이들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이 선전을 카피가 뽑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음. 북쪽에서 되게 예민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머리를 써서 게릴라식 프로그램들 그래서 북쪽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현장 가서는 팍팍 뭔가 갑자기 뭐 대형 줄넘기가 나와서 애들이 같이 하고 있고 뭐 갑자기 릴레이를 하고 있고 같이 탁구를 치고 있으면 폴라로이드 사진기에 준비해간 선물이 등장하고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야, 멋있다. 정말 다양한 교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일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알리려는 작업들은 했지만 말씀하셨다 한 2009년부터 이제 북민협 내에서 되게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런 지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쪽을 도왔던 거의 효과뿐만 아니라 남측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지는 이게 남북한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잘 알려내지 못했던 거는 우리의 또 잘못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좀 많이 경색이 되긴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어떻게 잘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은 다시 재개됐을 때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의 지원이 아니라 남측의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인도적 지원은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남북 통합에 네. 이런 의미가 있다까지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개발해내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역시 정책위원장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역시 말씀드리니까 훌륭하신 어쩜 이렇게 네. 잘하세요. 대본도 없는데 진짜. 그래요. 근데 지금 남북 관계 뭐 안 풀리고 그래서 지금 뭐 사업이 없으시고 뭐 힘드시다고 하는 거 그 이렇게 뭐 물어보고 할 것도 아니라 우리 세 명의 꼬라지를 한번 봐봐요. 맞아요. 뭐 하고 있어요 좀. 사실 진짜 그렇거든요. 나 가식질 상태야 나는. 맞아요. 박사학위 따고 나서 한 맞아요. 6개월 정도 갑자기 바쁜 프로젝트 있어서 막 단타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한약 먹고 지금 쉬고 있어요 계속. 그거 내가 준 거 그거? 그리고 아까 이주성 팀장님은 그때 한참 바쁘셔가지고 아이 어디 어린이집 행사는 한 번도 못 가시더래요. 요즘엔 북한이니까 어떻게- 더 좋냐 막 그러셨잖아요. 예. 요즘엔 그렇게 어떻게- 물어보시더라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학부모 운영위원도 하고 매일 등원을 매일 책임지면서. 등원을 책임지면서. 보내주고 그러고 네. 있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근데 정말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을 지금 이렇게 북민협 특집으로 기획을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네. 너무 기억의 역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이게 더 이상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다시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다라고 계속 좀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는 포기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 꼭 해야만 되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민족이 살아갈.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내가 안 하면 다음 세대가 그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북민협이 나서야 될 때다.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함께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근데 그 안에는 남쪽 우리 국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어떤 여지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뭐 정치권에서 국민 공감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은 분야서부터 네. 국민협이 할 수 있는 현장성을 갖고서 접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우리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진행자 셋 중에서 제가 제일 정치색이 없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없는 편인데 벌써 저부터 설득이 확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슴으로 뜨겁게 고민해 오시던 거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지금 그러니까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좀 진심이 막 느껴집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그럼 감동받아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래 재밌게 해야 그래 이렇게 되는데. 최순박처럼 네.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청취자분들이 그럼 참여할 수 있는 네, 무슨 그런 거 없을까요? 방법이나 연락처 어디다 연락해서 그러면은 뭘 좀 사업에 동참을 좀 한다든지 시민분들이 아니면 다음에 무슨 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뭐 계획하고 계신 것도 네.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좀 약을 파셔야죠 일단. 저희 북민협에는 59개 단체가 있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북측과 네.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네네. 단체들에 대한 소개는 어디든지 쳐보십시오. 네. 북민협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저희 북민협. 네.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월드비전, 북민협 회원 단체들의 그 자세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보시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하겠다 하는 단체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셔서 후원도 해주시고 네. 또 지지도 해주시고 네. 또 때로는 깔끔한 지책도 음, 해주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건강한 감시가 또 될 수 되게 있겠죠.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49개 단체 이외에 59개. 59개 단체 네, 이외에 네. 나머지 뭐 거의 90몇 개의 단체 네네네. 나머지 단체들이 북민협과 함께 하지 않는 특별한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그 단체들 중 대부분은 지금은 북민협 있는 산하 단체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6, 7년 동안 대북 네네. 인도적 지원 사업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서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개점 있고요. 휴업.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작년서부터 국민협이 그 단체들마다 전화 드려서 이제 같이 하자. 음,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공유하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약간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원을 위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지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네. 약간의 비즈니스성의 성격이 아, 경협적인 있으면 성격을 갖고 그것도 있는 있고, 단체들이 그래서 사업 마인드. 예,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당신들은 북쪽에 지원 사업을 해도 좋다. 땅땅땅 한 단체가 한 100여 개 정도가 있는 되는 거지만. 건데 거기에서의 약간의 결들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렇겠다. 국민협에 네.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자, 이거 북민협 청취자분들 꼭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쭉 네. 보시면 본인의 관심사나 생활의 네. 영역과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찾아서 후원을 해주시고. 저도 후원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저한테 몇 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후원하면 그 후원 단체가 제대로 하는지 어떤지 의심이 간다 어쩐지 물어. 그럼 그거 의심 가지고 후원하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냥 후원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하는 거지. 네. 하고 자기가 쓰는 돈이 제대로 쓰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뭐 후원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믿음도 없으면 괜히 후원하려고 하는 척 착한 척하고 그러고 살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왜 이렇게 그 바구니 같은 거 두고 동전 받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뭐 서울역 같은 데가 많으시지만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 친구들도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가다가 막 주셨어요. 아버지가 갈 때마다 있는 사람마다 막 주셨어요. 그래서 막 아니 그걸 왜 다 주냐? 쟤네들 다 지네가 못 가진다 저 돈을 다 뭐 이렇게 뭐 왕초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어차피 쟤네들은 저렇게 해도 밥 못 먹고 사는데 저렇게 줘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자꾸 앵벌이 하러 내보내기만 하지 막 이렇게 이용당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내가 10명한테 동전을 줘서 한 명이라도 그 돈의 혜택을 받으면 수혜를 받으면 멈추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누가 보면 너무나 고비용 저효율이죠. 그렇지만 그냥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인드가 알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네,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북한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부분들을 지원단체들이 되게
믿고 보내세요. 그런 그럼요. 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단체는 제가 하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단체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까지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게까지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원단체에서 그냥 탁 물건 주고 북쪽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특정한 현장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남측의 분이 계속 계시고 그럼요. 저희는 모니터링 어느 시스템이 다 선까지 있는데. 했냐면 도면에 넘버링을 다 해요. 예를 들어 전선이다라고 하면 1층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 전선에 그걸 다 마킹을 해놔요. 실은 이거가 되기까지 북측도 얼마나 마음을 내준 건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야 얘네들이 도대체 우리가 준 문제를 우리를 이렇게 못 못 믿어? 믿나, 그런 그렇게 생각할 할 수도 있는 있지만 거지. 그간에 쌓았던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면과 정말 전선에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거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잘못 잘라서 그 손실분이 발생하지 않게 아주 효율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까지 북측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나서 얼마나 모니터링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지 북측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남측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도 반응을 해야 한다는 책임성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책임감 있게 투명성 있게 하고 있다라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의 단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살아야 되고 발전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 같고요. 저도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북측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다른 데다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주면은 딴 데다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어봐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들을 후원자님들이라든가 우리 청취자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관계가 계속 되어지면서 그것을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어떤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백발의 허연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6.25 때 원조 물자 받으면 부산에 도착했던 물자가 서울까지 오는데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우리도 인권 문제 없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고 관심이고 네. 격려고 지지고 함께합니다. 기다려주자.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그 비영리 섹터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북민협이라는 이런 단체들, 개개 단체들도 보면은 우리 사회의 비영리 섹터의 이제 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단체 전반적으로 어떤 재정의 투명성이나 어떤 후원자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민협 개개 단체들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피드백을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현장에서 최대한 후원자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에 대한 그 보고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현장에서 후원 받아서 전달된 물건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전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비영리 부분의 어떤 성장과 함께 우리 그 북민협 단체들, 개개 단체들도 굉장히 지금 변화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맞춰가지 않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는 단체라고 하면은 요즘에 일반 시민들은 뭐 과감하게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꼭 북한을 지원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비영리 섹터의 어떤 성장과 함께 우리도 발전하고 있고 또 더 성장해 가야 할 과제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수조는 거의 뭐 게스트 대변인이에요. 정리 멘트? 네, 북민협의 이런 훌륭한 북민협 회원단체 원청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청업체 박 팀장은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원청업체 거의 이사님들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만 저를 얼마나 쪼으면서 그 훈련시키는지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 두 분께 질문? 있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께 있어서 통일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뭐 한번 개인적인 마쳐볼게요.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본인에게 있어 통일이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 누구도에는 우리 미래 세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누구에게도 축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단된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만남을 전제합니다. 네.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은 정확하지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통일이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빨리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다시 만나게 될 날 기다리면서 우리 그 축복을 위해서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자, 오늘 이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이주성 팀장님과 그리고 최혜경 사무총장님께 우리 셋이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음 회에 네. 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북미협 회원단체분들의 네. 베테랑 분들을 모시고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때까지 청취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모든 분단 갈등 증후 스트레스 다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업하세요.